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파워볼 당첨금이 10억 달러에 이르면서 복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0억 달러가 넘는 당첨금 사례가 여러 번 잦아지면서 복권 열풍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바쁜 생활에 쫓겨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한다면은 과연 그 효과는 어떨까요? 그렇지만은 그 또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또 복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죠. 네, 파워볼 잭팟이 10억 달러로 뛰면서 확실히 주변에 보면 복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상당수고 또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일 전해드리고 그러니까요. 특히 파워볼뿐만 아니라 메가밀리언스와 또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플레이하는 슈퍼로토 플러스까지 잭팟이 오르며 열기를 더하는 분위기입니다. 메가밀리언스는 어제 저녁 추첨에서 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이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오는 21일 금요일 추첨의 당첨금이 7억 2천만 달러로 전망됐습니다. 이건 미국 복권 역사상 13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그런가 하면 슈퍼로토 플러스도 오늘 저녁 추첨 당첨금이요 7,7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파워볼 10억 달러, 또 메가밀리언스 7억 달러에서 슈퍼로또 7,700만 달러라고 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 보이는 금액이긴 한데 네. 슈퍼로또 플러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맞아요. 이것도 꽤 많이 오른 것입니다. 저는 슈퍼로또가 이게 7천만 달러까지 올라간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오늘 하나씩 해서 석 장 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권 열기가 한창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전과 비교하면은 이게 예전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 네. 이 기사 제목은요. 파워볼 잭팟 10억 달러 별일 아니다입니다. 파워볼의 10억 달러 당첨금은 하품 나오게 한다면서 신문은 좀 과장되게 이 네. 복권 열풍이 예전만 못하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20억 달러까지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은 10억 달러도 이 대단한 건데 이렇게 신문이 그렇게 평가한 이유가 뭐예요? 10억 달러를 넘는 당첨금 사례가 꽤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지난 4월 19일 이후 1등 당첨자가 38차례 연속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당첨금 10억 달러가 됐는데요. 이 10억 달러가 미국 복권 역사상 7번째 큰 금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6차례 10억 달러 넘어선 적이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고 금액은 20억 달러를 넘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10억 달러 넘었을 때 그 열기가 상당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이전만큼 뜨겁지는 않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이게 38번 연속해서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 이 파워볼은 일주일에 3번 추첨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3번이요. 예, 이게 1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이게. 아, 네. 네. 그런데요, 열기가 이전만 못하다라는 근거가 뭐 따로 있나요? 네, 복권 판매액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 네. 작년 10월 29일 당첨금이 8억 250만 달러였는데요. 그때 복권 판매량은 1억 9,7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당첨금이 8억 2,900만 달러였을 때 판매액은 1억 5,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첨금은 더 컸지만 판매액은 25%가량 더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첨금이 20억 4천만 달러였을 때는 복권 판매량 5억 5,100만 달러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권 전문 경제학자인 빅터 매터슨 교수는요. 복권을 구입할 때마다 2달러를 버리는 셈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거액 당첨금이 잦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 지난 2015년 복권위원회가 그 당첨 확률을 크게 줄인 데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엔 당첨 확률이 1억 7,500만 분의 1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2억 9,200만 분의 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첨자가 잘 나오지 않고 예. 당첨금은 더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여파인데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 것도 당첨금이 커지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복권위원회가 당첨금 그 평가액을 30년 동안의 채권 투자 가치에 근거해서 부풀려 선전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게 되면 당첨금이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10억 달러라고 하면 일시불로 받을 때 세전
5억 1,68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네. 이 밖에 또 매주 2차례 추첨하는 걸 이제 3차례로 한 번 더 늘린 것도 역시 열기가 줄어든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열기는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관심은 높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첨금이 높아지게 되면 네. 아무래도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복권 전문가 켄트 그로크 레이크 포레스트대 교수는 부자들조차도 이번에 복권에 당첨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아이, 당첨금 그럼요. 규모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당첨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화제가 되면서 복권을 평소에는 잘 사지 않던 사람들도 이번엔 한번 사볼까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편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 10억 달러다라고 하면은 사실 피부에 와 닿지가 않을 수가 있을 텐데 이번 파워볼 복권에 만일에 당첨이 되면은 어떤 것들을 살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LA 타임스가 또 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네 가지를 전했습니다. 복권 당첨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네 가지. 먼저 초호화 주택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LA 지역에서 가장 비싼 주택 가치로 평가받는 게 서드베이의 인터내셔널 리얼티 부동산 회사가 내놓은 베벌리힐스의 1.2에이커 부지 8,484 스퀘어피트 넓이의 10베드룸 맨션이라고 합니다. 와, 방이 10개. 네. 근데 베드룸만 10개. 베드룸만 10개. 그러네요. 네. 이게 지난 17일 월요일 오후 기준으로 4,500만 달러인데 예. 파워볼 당첨되면 이 맨션 구입할 수 있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돈 한 장, 수표 한 장으로 거래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주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이 역시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첫 우주 여행 티켓이 경매에 붙여져서 그때 2,800만 달러에 낙찰됐었는데요. 뭐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었고, 쉽게 할 수 있는. 네, 우주 관광경 버진 갤럭틱에 지금 45만 달러 티켓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사겠습니다. 10억 달러에 당첨이 되면. 네. 그러면은 두 가지는 그거였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어떤 거예요? 마이너리그 야구팀 예. 보면 600만 불부터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이제 구단주가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리나 델레이에 정박한 115피트 길이의 초호화 요트. 이도 500만 달러 좀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역시 장만할 수 있습니다. 어허, 네. 다만 작년 11월에 20억 달러 그 음흠, 최고 네. 당첨 금액에 당첨됐던 남성 있죠. 네. 남가주 남성이었죠. 집 여러 채 구매하신 분. 네네 그런 뉴스도 나왔고 그 에드윈 카스트로 신상이 다 털려서 사실 파파라치 사진까지 찍히는 상황인데요. 예. 얼마 전에 한 매체가 전한 내용을 보면 지금 경호원 3명을 고용해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보호하는군요. 다닌다고 합니다. 네.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아침부터 랍스터 먹는다고 행복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도 또 한번 당첨돼 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이 네 가지 다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당첨되면 이거 외에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 당첨 사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장. 네. 자,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이 바쁜 생활에 쫓겨서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사람, 거의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이 비슷한 심장병 그리고 뇌졸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네요. 네,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팀이 약 9만 명 정도 신체 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처럼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국제학술지 미 의사협회지에 실렸는데요. 우선 연구에서 참가자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먼저 참가자들 가운데 약 42%는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주말 전사라고 해서 주말 전사 네. 이름 좋습니다. 150분 이상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하루 이틀에 이제 몰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네, 그리고 약 24%는 활동적, 규칙적인 신체 활동자. 그러니까 150분 이상 신체 활동을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4%는 150분 미만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비활동적인 신체 활동자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집중적인 운동,
그리고 분산적인 운동 모두 그러니까 주중에 꾸준히 하거나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은 경우보다 심혈관 건강 위험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심혈관병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났어요? 네, 신부전 위험성을 조사했을 때는 각각 38%와 36%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큰 게 규칙적으로 하는 거고 숫자가 예. 낮은 게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어이구 더 낫네요. 더 좋아졌네요. 위험이 더 위험이 더 줄어- 크게 낮아진 게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조금 음. 덜 낮아진 게 주말에 하는 사람들인데 네. 38% 대 36%였고 네. 또 심방세동 위험성은 22%와 19% 낮아졌고요. 뇌졸중은 21%와 17% 이렇게 낮아져서 차이가 있긴 했지만 뭐 네. 2에서 3% 정도 이렇게 그 차이가 적었습니다. 네. 운동 많이 해야 돼요. 그럼요. 무조건 몸을 움직이십시오. 맞습니다. 네, 뭐 저 복권 당첨 안 돼도 좋으니까 몸이라도 건강해야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